지리쌤 테이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제가 맡은 공통책 리뷰 진행해 볼게요. 저는 영선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 자율중학교여서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독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독도하면 이재환이라고 과찬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김정훈 작가님이 쓰시고 직접 그림까지 그려 넣어 만든 책입니다. 선생님들 이 책 다 읽어보셨죠? 네, 저도 지리쌤 테이블의 소중한 예산으로 사주신 이 책을 정말 즐겁게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공통도서 리뷰를 맡게 되었을 때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경이 원격 강의를 만들고 또 그 원격 강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할애되다 보니까 또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공통도서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한번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나 또는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더 자세하게 또 찾아서 읽다 보니까 며칠 동안은 이 책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김정훈 작가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시작에 앞서 작가님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심리학자신 작가님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임강사 및 명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직을 사퇴하고 돌연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 사가예술대학 단기대학부에서 일본화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여수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가끔은 배를 타고 고기도 직접 잡으십니다. 저서로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남자의 물건, 에디톨로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 책들은 우리 지리쌤 테이블 모임에서도 가끔 언급되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만 읽어보아서 나머지 책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를 읽고 김정훈 작가님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책들도 읽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인데요. 현재 작가님께서는 여수에서도 한참 떨어진 작은 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미역 공장인데요. 오늘의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로 시작하여 총 1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로 슈필라움인데요. 슈필라움 이외에도 걱정, 열등감, 독서 방법, 인간과의 관계 등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간중간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과 여수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에 짤막한 글을 원고로 넣어 읽을 재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인 슈필라움은 독일어 놀이와 공간이 합쳐진 말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여유 공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실제 놀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뜻해요.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슈필라움은 나만의 공간, 즉 주체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작가는
슈필라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개념이 없다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고 슈필라움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공간이 아예 없거나 그러한 공간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작가의 슈필라움에 대한 여러 언급 중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한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귀는 바로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내 슈필라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자기만의 슈필라움을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미역창고인데요. 미역창고는 아름다움의 힘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저는 미역창고라고 했을 때 단순히 미역을 보관하는 창고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작가님이 괴짜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에 아주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만의 슈필라움, 김정훈 작가의 미역창고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배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수에서도 배 타고 1시간 거리이다. 현재 작가는 여수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수도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역창고로 만들 장소는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장소이죠. 그리고 하루에 배는 고작 3번 왕복을 합니다. 또한 공사 비용은 육지의 2배 이상이 들죠. 왜냐하면 재료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무래도 배로 실어 다니다 보니까 더 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독한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태풍 피해, 습도가 많기 때문에 작업실, 즉 책을 보관하는 장소는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는 이내 경제학적 용어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에서 살 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이 집을 나중에 팔 때 잘 팔릴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집을 교환 가치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는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사용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 교환 가치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인생을 아주 잘못 산 것이다.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훈 작가는 이렇게 미역창고를 경제학적 근거로 접근하여 교환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에 우선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심리학자답게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 가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내가 한 행동, 그 단 한 가지 변이만 생각하면 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일을 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경제학적 판단과 심리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쓰러져가는 미역창고를 자신의 슈필라움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슈필라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책이 놓여있는 서가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이러한 과감한 판단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정훈 작가를 변화시키게 된 한마디,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야 한다라는 앙리 르페부르의 말입니다. 이 말을 바탕으로 작가는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내 슈필라움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그 수많은 반대와 배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자신의 신념을 미역 창고를 만들므로써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슈필라움 외에도 작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메시지 중 몇 가지를 소개해볼까 해요. 책은 앞으로 읽으려고 책장에 꽂아두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책을 사기도 하지만 사놓은 책도 앞으로 읽을 수 있다면 마치 든든한 보험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주제나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본다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피해 관계를 도피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이 말에도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요. 현대인은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책을 보면서 화면 속에 강아지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헨리라는 5살 된 수컷 강아지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답게 굉장히 순하며 주인에게나 사람에게나 굉장히 복종적인 강아지예요. 헨리는 고창의 한 슈퍼마켓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착한 강아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헨리가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헨리가 자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부르거나 만지는 경우죠. 마치 헨리는 슈필라움을 아는 것 같아요. 자신의 슈필라움, 즉 자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헨리도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는 책을 읽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그리고 하루 종일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 슈필라움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프라인 때 만나요. 선생님들 코로나19 조심하세요.